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 경희대학교에서 이번에 발표한 이제 입학 전형 통계 자료, 그러니까 등급 컷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볼 수 있어서 이 자료를 오늘 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이제 올해 2022학년도 기준으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전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하나인 고교 연계 전형. 사실 이번에 이제 신규 선발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교 연계 전형은 이제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교과 등급을 가지고 정량 평가로 진행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가 정성 평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두 전형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진행되는 이 경희대학교의 수시는 굉장히 교과 전형스럽게, 그리고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굉장히 종합 전형스럽게 구분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뭐 작년에 비해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1단계 합격 인원을 좀 늘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올해부터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배수가 좀 늘어났다 1단계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자연 계열에서 진행하던 출제문항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됐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논술고사의 이제 시험 과목이 축소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의 고교 연계 전형과 종합 전형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설정됐다라고 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을 좀 참고를 하시면 경희대학교 각 전형들에 대해서 경희대학교가 어떤 학생들을 좀 선발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고교 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등급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되고, 학교장 추천을 사실 받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는 등급이 높은 학생들 위주로 학교장 티켓을 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수능 최저를 우리 학생들이 조금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수능 공부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종합 전형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뭐 전형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고교 연계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교 연계 전형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각 고등학교별로 아무래도 이 제한된 인원수는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들 위주로 추천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저 학력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수능 최저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정도의 높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 수능 최저 이 4개 영역에서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 맞추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학생들을 컨설팅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지방권역의 최상위 학생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내신 등급을 되게 높게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수능 등급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이 고교 연계 전형을 조금 노리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조금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학교 내신이 높다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대학들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신 높아? 그러면 너희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수능 최저까지는 맞춰놔야지, 이 정도가 최근에 이제 교과 전형에서의 그런 좀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옛날처럼 뭐 학교 내신만 잘 봐가지고 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로 지정이 돼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로 지정돼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고교 연계 전형에서는 교과 영역이 80%, 출결과 봉사 영역에서 20%가 들어가는데, 자, 이 교과 영역은 공통 과목과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죠. 자, 이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 전체 과목이 들어가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서 전체 과목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올해부터 좀 새롭게 바뀌는 건데,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중에 상위 2개 과목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중에 상위 4과목이 들어가는데, 다 성취도 반영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20%나 차지하는 이 비중이 굉장히 중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고교 연계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일반고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이 일반고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친구들은 내신 등급이 아무래도 높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사실 진로 선택 과목이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각 학교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등급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점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근데 상위 4과목, 상위 2과목, 심지어 점수가 높은 것들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성취도에서 이 20%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가 고교 연계 전형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 교과 영역에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사실 점수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등급이 나오는 것이 거의 100%라고 저는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점수 산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신 성적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좀 돌리면 알아서 요즘은 컴퓨터들이 여러분의 내신 등급 점수를 다 반영해주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일이 뭐 계산기를 두드린다라든지 아니면 뭐 공식에 넣어서 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을 한 그 과목 수가 여기서 반영하는 수보다 좀 적을 경우에는 그냥 선택한 과목들에 있어서만 이제 진행이 되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과 영역의 20%를 좀 걱정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출결과 봉사는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2가 코로나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원격 학습도 이루어졌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봉사 시간 같은 경우도 15시간 이상을 만점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고1 때 봉사 시간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 어느 정도만 했어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만점을 받고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 산출을 할 때 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등급 산출하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고교 연계 전형의 커트라인을 좀 확인해 볼 텐데, 사실 작년도와 올해는 전형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애초에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으로 묶여 있는 것 자체도 작년과 크게 다른 점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전형의 등급 컷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습을 보여지는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비교과가 정말 잘 만들었고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 수능을 못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희대학교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어려울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합니다. 자, 이 4배수라는 게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3배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늘었을까 고민을 했더니 경희대학교에서 애초부터 우리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4배수를 선발하고 여기에서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은 면접도 못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 무조건 4배수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제 이쌤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요즘 학생들이 수능,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능을 잘 못 보거든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배수도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학생부 종합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고 수능 최저를 조금 그래도 맞출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경희대학교 지원해 보셔도 충분히 선발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는 경희대학교도 이제 4대 요소를 기준으로 선발하는데, 사실 저는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는 교과 성적이 정말 기준이 될 수 있고, 이 교과 성적은 등급보다는 이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편차까지 분석이 되니까 그 학교의 수준을 평가를 하고 그 학교 수준에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까지 충분히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교과 성적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접의 방식은 뭐 의학 계열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서류 확인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정보들 중에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3가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을수록 서류 평가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과 일반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경희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될 것으로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이 정말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런 교과 성적의 평균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라든지 표준 편차 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경희대학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세 번째는 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부터 수상이 학기당 하나씩 대입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럼 학기당 여러 개 수상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수상을 서류에 반영시키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보통 이런 학생들에게 수상은 정답이 없다. 내가 서류를 좀 봤을 때 내가 좀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능력들 중심으로 수상은 선택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그동안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입학사정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상에 대한 답이 없고 생기부에서 내가 뭔가 어떤 능력들을 부각시키거나 또는 미흡했던 부분을 수상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는 영역으로 수상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여기에서 뭔가 수상에 대한 그런 뭐 대상들 또는 아니면 수상의 그런 등위를 가지고 수상을 선택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수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수상 자체로 뭔가 대학에서 이 학생의 능력들을 고평가하고 그리고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상의 영역이 과거보다는 좀 더 내려갔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경희대학교에서 제출해야 되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자기소개서는 크게 이제 공통문항 2문항과 자율문항 1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문항 같은 경우는 지원하게 된 동기랑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항 1번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에서는 본인이 어떤 면을 드러내고 싶은지,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 2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공통의 과정을 완성한 경험에 대해서 좀 작성하라고 하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는 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그런 결과 중심으로 쓰지 말고 학생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중심으로 써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 자율문항인 3번 문항은 정말 뻔하죠.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랑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지원 동기라든지 그런 준비 과정은 좀 퍼펙트하게 여러분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본인이 적어도 그 지원한 학과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알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잘 풀어 써주신다라고 하면 자소서에서는 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정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소개서 잘 쓴다라고 뽑지는 않습니다. 근데 뽑아놓은 학생들을 보면 다 자기소개서가 잘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학종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지원한 학생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첨삭을 많이 하고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애초에 좀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좀 외부에서 많이 첨삭을 한다라는 걸 대학도 인지하기 때문에 그냥 부가적인 요소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와 그 안에 들어있는 교과 성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작년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합격자 분포표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등급 컷을 보면 평균 등급 보고 접근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평균 등급을 보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접근하면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분포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게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보여지면 되고, 이 바깥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전체 학생의 평균을 내니까 프랑스어학과가 4등급이 나오는 거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3.8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 합격자 평균 등급 보고 지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등급적인 부분들이 좀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평균 등급이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지원 분포에서 합격자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최상위권 받았던 학생들 중에 최저 못 맞추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요. 아니 선생님, 내신이 애초에 1등급 중후반인데 아니 최저 그거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하고 학생들 상담을 하면 내신이 1점대 중후반인데 진짜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성적이 3, 4등급인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지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전형인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냥 간단하게 논술 잘 보면 됩니다. 논술 잘 보고 수능 최저 맞춰주시면 그냥 합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 교과와 비교과에서 30% 반영되는데 그럼 이것도 꽤 큰 거 아닌가요? 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적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 등급 간의 그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성적 배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교과 성적 배점과 비교했을 때 비교과 성적 배점도 크게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지금 표에선 보여지지 않았지만 아까 앞부분에 비교과가 이제 출결과 그리고 봉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는 만점을 받고 들어갈 겁니다. 또 기본적으로 등급 간에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아서 논술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선생님, 그럼 논술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이 논술 가이드북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실제 논술 기출문제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 논술 가이드북 입학처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